자, 무지개님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님, 파로스 아이바이오라고 해서 평단가 1410원에 지금 7%예요. 오늘 살짝 이거 움직였거든요. 버려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요. 마이너스가 16%입니다. 네, 그쵸. 마이너스가 사실은 10%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계좌를 안 보게 돼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파란 이 계좌를 조금 어떻게 없애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투자하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장투로 넣어둬라. 뭐 이런 꿀팁을 주시는 우리 전문가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일단 뭐 종목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차트 먼저 봤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추세가 한번 깨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깨졌을 때 뭐 신저가라든지 신고가를 썼을 때 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신저가를 깨면서 무너지면 일단 물량 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를 쓰면 일단 두고 보셔야 됩니다.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애석하게도 반대 측면입니다. 신저가 쓰면서 무너졌어요. 한 차례. 물론 반등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최근 이제 과거 신저가 근처에서는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저가 부근으로 자리 잡았던 8,000원 가격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8,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물량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이고 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최소 절반 정도는 물량 정리하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12,000원 부근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업을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지금 적자 보고 있고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온리 모멘텀으로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아예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모멘텀만으로도 많이 갔지만 투자자들이 똑똑해져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좀 외면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도 못 받쳐주는데 추세까지 무너져 버린다?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000원 라인대를 꼭 눈여겨보시고 깨지면 물량 일정 정도, 저는 최소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물량을 조금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지개님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문의 좀 남겨야겠다, 나 모르겠다 하시면 또 댓글로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커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존중님이 저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햄버거가 없으면 뭐가 남아요 도대체? 우리 희망은 있는 겁니까 선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요 이렇게 선물을 너무 원하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당첨되시는 분들은 저희 제작진 PD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데이트권 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시면서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사연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고요. 18만 5천 원에 비중 60%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약간 집안 자체도 차를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차를 좋아하셔서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원래 좀 타고 다니셔서 이걸 사신 건지 아니면 이거 드림카다에서 매수하신 건지 궁금해요.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네. 저희 가족들도 다 현대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샀습니다. 뭔가 여기 좀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장 고민이 어떤 걸까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 추락해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언제 좀 이익 실현을 할까가 고민이신 건가요? 네네, 29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그쵸, 다시 맞아요. 22만 원으로 와서요. 알겠습니다. 차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차까지 투자하시는 차테크 하시는 분인데 한번 잘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대표님 좋아하는 걸로 돈도 벌고 직접 타기도 하면 얼마나 좋아. 이분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네. 진짜 이분은 또 이제 성공한 투자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좀 이제 투자자님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올랐을 때가 있는데 그때 고점에서 매도 못한 게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이런 기회 또 있을까요? 사실 관세라는 게 자동차랑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 나오면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또 이 자동차 또 좋아하시니까 어찌 보면은 이 업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식 쪽에서 많이 일한 입장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증시 사이클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1단계에 실적 반영 기대감이 이제 나오면서 반도체가 항상 저가에서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상반기 그리고 23년 말 이 AI 모멘텀으로 반도체가 먼저 쳤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와요. 이게 2단계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보통 이제 증시 피날레를 칠 때 많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때 중후장대 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건설기계, 뭐 원전도 있을 것이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중후장대 산업이나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자동차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등 자동차 업체입니다. 이 중요한 건 그런 자동차 업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산업의 특성상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업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과하게 오르고 경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과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호경기일까 불경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불경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님도 느끼고 계실 거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경기에 매수하면 싸게 살 수 있고 호경기에 매도하면 이제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불경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떨어진 거는 물론 관세도 있지만 제가 항상 그 이면에 그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관세는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멕시코라든지 주변국들, 뭐 캐나다라든지 좀 더 인건비 싸고 좀 더 공장 돌리기 저렴한 데서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한 다음에 미국으로 파는. 근데 이제 관세를 통해서 막혀버리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 이거 많이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리쇼어링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도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차례 슈팅이 더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관세 영향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른 자동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 보여요.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되는데 너무 쉽게 수익 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경기 민감하다 보니까 불경기에 못 버티고 고꾸라지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근데 현대차가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사업 비중이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는지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가라고 하잖아요. 돈이 모조리 미국으로 몰렸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관세 때문에 좀 타격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다가 고꾸라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 뭐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포드나 뭐 아니면 도요타나 많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근데 점유율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많이 좀 아깝긴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올랐었는데. 근데 저는 충분히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현대차 그룹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순환출자 구조에서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서 현대차 자체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저는 25만 원 위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서 25만 원을 뚫는 것까지 보시고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 그때부터 한번 매도 구간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25만 원 전에는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25만 원까지는 일단 좀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차피 수익권이니까요. 크게 떨어질 그런 우려보다는 더 수익권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으로의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언제든지 또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전화 하나 받아봤는데 차를 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구나. 여러분도 이런 거 보면은 아시죠? 평단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 번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문자는 8741번님의 빼노션 볼게요. 3,705원에 15%입니다. 손실권이지만 해상 운송업체 뭐 3분 영업이익도 좋았어요. 전년 대비로 좋았고 백고동 소리로 인해서 실적 보존세가 좋을 거다. 좋은 얘기들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주가가 그렇게 좋다의 대비로는 잘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좋아지려면 그래도 뭔가 다음 실적까지 나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나. 저 이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는 해운 쪽은 좀 빠르게 투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러니까, 이르셨다 타점상으로. 아, 예. 그러면 좀 너무 빨리 들어갔다라고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좀 너무 빨리 들어갔다라고는 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해운 쪽도 우리가 이제 공급 쇼크가 오거나 혹은 수요가 회복이 돼야 하는데 공급 충격이 왔던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모두 동결이 되면서 운임도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는 뭐 홍해 사태라든지 중동발 리스크 전쟁 이슈들 때문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임도 많이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이전부터 예측을 해드렸듯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은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많이 좀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공급 충격으로 인한 운임 상승은 기대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운임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이야 불경기지만 말씀드렸죠. 영원한 불경기도 영원한 호경기도 없습니다. 지금의 불경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호경기로 언젠간 올 거예요. 언젠간이라기보단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이제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이르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실적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시장의 관심을 받기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면 좀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일찍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추세가 뭐 올랐다 깨졌다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해운 업종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걸 눈여겨보려면 대장주격 종목이나 혹은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 만한 걸 HM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초보자라면 페노션 같은 종목도 물론 좋지만 HMM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종목 교체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페노션이 폭발적으로 갈 땐 더 크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투자 취향에 따른 거라서 내가 금액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HMM. 근데 나는 진짜 소량으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페노션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페노션이 조금 더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정도라는 거. 그거를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 120선 저항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호경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살짝 아쉬운 게 이런 해상 운임보다는 항공 운임 혹은 항공주를 먼저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대한항공이 비슷한 카테고리지만 먼저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운임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전략적으로 딱 여기서 수익 내고 그 다음 들어가서 또 여기서 수익 내고 이런 전략이 순서상으로 괜찮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일러서 아쉽다.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지금 대한항공으로 이제 와서 갈아타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고 수익권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안정감 있는 걸 원한다 하시면 지금 종목 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HMM으로. 그래서 만약에 투자 성향이 제가 얘기했던 좀 더 안정감 있는 걸 원하시면 HMM으로 지금 종목 교체 늦지 않았으니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좀 리스크 감내하고 가고 싶다 하시면 페노션 그대로 보시고 전저점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봉상 120선 여기 돌파 4,500원 위로 돌파 노리시면서 5,000원 매물대 위로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때는 지금 홀딩 관점이고요. 안정적인 좀 뭔가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종목 교체하셔서 뭐 HMM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고, 뭐 소량은 페노션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점을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문제고 너무 고점에 들어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종목마다 들어가야 될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02958-9082번, 02698-908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그러면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생명이고요. 하나생명의 평단가 비중은요? 3,200원에 8% 정도요. 이거 지금 하나생명 쪽 들어가셨을 때요. 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랐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어요? 제가 하나 팬이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이글스 생명 그 파크 한다고 이름 바꿨을 때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물타여서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세요? 이 종목은 좀 뭔가 내가 중기로 봤다, 뭐 장기로 봤다, 뭐 기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 이글스가 우승할 때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하나 팬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장기 투자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를 대표님 좋아하면은 네. 뭐 이거 관련한 종목들도 사게 되나 봐요. 뭐 네. 야구 또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는 잘 모르거든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시청자님 혹시 이게 대전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대전 쪽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들 이제 그 보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살.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제 조금 성적이 그래도 그래가지고 괜찮아. 네. 괜찮아. 거의 뭐 한번 의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의리로 하나생명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아니 의리로 투자하는 의리 투자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주가를 올리거나 우승을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야구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주가는 괜찮아요? 하나생명 어떻게 주가는 의리로 갑니까? 좀 애석하게 삼성 쪽이 더 좋긴 하거든요. 이거 시청자님 정말-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네, 네. 아니요, 야구가 아니라 생명 손보사 쪽에서는 삼성생명 손보사는 생명이 네. 삼성이 최고다. 최고라기보다는 좀 더 근데 좋아요. 조금 낫다.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갈아타요? 삼성으로.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팬의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래도 두고 볼까요? 계속 물 타셨어요. 이게 일단 시청자님 이거 물은 더 안 타시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아요. 계속 평단가 낮추는 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또 삼성 또 야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생명이 이 생명 쪽에서는 대장주예요.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생명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신고가 매물대를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은 이쪽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금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렇다고 뭐 기업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익적인 부분 역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성장 전망입니다. 보험료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외형적으로는 계속 성장 전망이고 작년이 좀 안 좋았던 거 매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정도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진율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원래 이제 5% 4%까지 줄어들고 있다가 이제 올해 1, 2분기 정도 보게 되면은 마진율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저PER에 저PBR에. 근데 이제 삼성생명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주주 친화적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에게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생명도 저는 조만간 또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이익이 계속 떨어지거나 이럴 걸로 예상이 되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익권으로 가는 것까지 노려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팬의 마음으로 투자하셨다고 해서 하나 네.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 팬의 마음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반대 그 경쟁 쪽 있죠. 네. 경쟁 쪽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같이 무너져 버리면 같이 이제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우승은 못해도 수익이 나면 다행이니까 그 얘기인 네, 거예요? 좀 그 해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기분 좋아라. 네, 이런. 하나라도 이제 기분 좋게 해칭을 하시는 게 어떨까? 투자는 이제 뭐 삼성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삼성 또 응원하신 분들도 하나 투자하고 그렇게. 그렇죠. 물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발한 전략입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 손보사 쪽에서는 삼성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하나생명을 근데 제가 추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손절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이나 밸류 프로그램 많이 부각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삼성생명 쪽에 많이 수급을 뺏기긴 했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4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금 이제 중간에 한번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손보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지 증권 쪽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에 적합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발표가 나오게 되면 또 3,700 내지 3,800 라인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제가 방금 설정해드린 이 지지 라인하고 그 다음에 상단 라인 한번 확인하시면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과 상단 라인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뭐 우승은 못해도 종목을 교체해서 수익을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그래도 하나가 우승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제가 뭐 하나의 뭐 이렇게 뭔가 선수가 아니지만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리의 투자가 꼭 빛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뭐 하나를 정말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 된다는 좀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또 종목을 보고 투자하시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자 방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026958-9082번 전화 주시고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은 게 너튜브에도 우리 뭐 존중님 주식 컬렉터님도 저도 하나 껐어요 이러면서 응원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6894번님이 KS 인더스트리 종목 신청해요 하면서 2,510원에 30%입니다. 종목 사연 들어왔어요. 1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결정했다. 2주 전에 이런 얘기가 사실 나타났고요. 전환사채 일부는 또 오늘 좀 들어온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래도 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이슈들 좀 이 주가에는 지금 다 정리가 된 건지 이슈가 좀 해소된 건지도 궁금해요. 네,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차례 보수적으로. 네네. 왜냐면은 추가 매수나 하는 거는 지금 저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뭐 KS 인더스트리 좀 잠깐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이제 좀 무너진 것도 있고요. 추가 매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역시나 작아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의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많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시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좀 금액이 내가 감당하기에 좀 많다 혹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하면 비중을 굉장히 축소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금액으로 승부 보는 종목이 있고 수익률로 승부 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로 승부 보는 종목은 사실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KS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종목들은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좀 트레이딩의 성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물량 어느 정도 차츰차츰 줄이고 정말 소액으로만 이게 거의 좀 홀짝 게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사실 좀 운에 맡기는 영역이 넓어지는 종목 투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KS 인더스트리는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겠다. 지금 30%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종목은 3%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2,000원 지지 라인을 이제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튀어 오르는 거 4,000원 위로 이제 또 튀어 오르는 걸 노려보시면 되겠는데 기업을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올해 이제 1, 2분기를 봤을 때는 모두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을 일단 줄이고 제가 말씀드린 지지 라인과 고점 라인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지지 라인과 또 고점 라인들 좀 보시면서 소액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조금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네요. 진입을 차라리 이럴 때는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0523번님 가비아 볼게요. 15,200원 2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를 아예 인수해버렸어요. 가비아가. 그래서 도메인의 매출 신호탄이 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예 또 경쟁사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사자. 굉장히 예. 시원한 전략이에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투자할 때 이런 종목 괜찮다고 보십니까? 가비아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좀 뒷파동의 개념도 있기는 해요. 물론 저가 매수세를 다시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저가 매수세를 노려볼 만한 근거는 결국 또 재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 초까지 정말 많이 올렸어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린 상황이고 뭐 10,000원대에서 25,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과거에 이제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 주고 다시 또 파동이 친 자리인데 이때 이제 한 차례 또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21년도에 20년도에도 급등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다시 급등하고 다시 조정이 나온 건데 또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다지기 구간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올랐고 매출 역시도 좀 올랐습니다. 외형 확장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진율 자체도 뭐 17%, 16% 그리고 9%, 6%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에 이제 수준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연 이제 올랐느냐를 봐야 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14%대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 근처에서 3%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나 3분기가 썩 그렇게 엄청 좋았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2,000억 근방인데 사실 이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기는 해요. 충분히 또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뒷파동인 상황에서 추세를 다시 또 깨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쌍바닥을 형성해줬던 지지라인 여기 가격대가 이제 12,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300원 라인 때 요 바닥 구간 형성해줬던 요 구간 있죠. 여기에 이탈하면은 저는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18,000 내지 19,000 라인 때까지 상방으로 이제 열리는 걸 노려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뒷파동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